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백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저번 1편 이야기를 듣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편과 이어져서 2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묵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네네네. 1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생방을 매일매일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생방을 매일매일 듣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들을 그렇게 또 난 그걸 들었기 때문에 2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앞전 설명 없이 끝에 부분만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갈 수 있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묵이죠. 일단 지난 시참 마지막에 이제 똘비의 친어머니도 똘비의 구조 요청에 급히 지인이랑 함께 오셨는데 그 지인 뒤로 야옹 소리와 함께 호랑이령이 보이면서 맞아. 예, 제가 다급하게 선생님한테 양밥에 시전제가 왔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마쳤었죠. 맞아요. 거의 네. 넷플릭스였어. 시전자다 이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호랑이 형상의 령을 보고 네. 전 그 후에 일정 시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인데 제가 이제 현관 쪽만 쳐다보면서 무엇인가에 크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엉덩방아를 짚고 뒤로 몸을 피하면서 선생님을 찾다가 이제 시전자라 소리를 지르고는 기절도 아니고 순식간에 제가 녹놓은 사람처럼 멍하게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께서도 뭔가에 기운에 짓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정확히는 선생님도 처음 느껴보는 기운이었고 그 기운에 겁을 먹어서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 쪽을 보면서 기운을 떨쳐내려고 경을 외우던 중에 치료 중에 정신을 놓고 있던 똘순이랑 뚱이가 몸을 번뜩 이렇게 세우더니 그 흡사 애완동물들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반겨주러 나가는 모습 있죠. 막 달려나오는. 예, 그 모습의 느낌으로 네 발로 현관으로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죠. 그렇게 현관에 도착한 똘순이랑 뚱이의 기괴한 모습에 한 중년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셨고요. 똘비도 이제 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탄식의 소리를 내더래요. 그러다 이제 중년의 여성보다는 조금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뭐라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랑 뚱이가 순간 풀썩 기절하듯이 쓰러졌고요. 똘비랑 중년의 여성이 똘순이랑 뚱이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이제 그 사이 계속 경을 외우면서 기운을 떨쳐내신 선생님이 몸을 일으켜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시전자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제 똘비랑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 똘순이랑 뚱이만 흔들어 깨우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지인의 여자, 시전자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 선생님 귀에는 그 목소리와 함께 표호하는 듯한 소리도 같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떨쳐냈던 기운들이 다시 선생님 몸을 막 휘감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주저앉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을 외우면서 기운을 떨쳐내기 시작하셨대요. 네. 이제 그 사이 똘비랑 어머님도 그걸 뭔가 느끼셨는지 똘순이랑 뚱이를 부축한 채 들어오고 있었고 그 여자는 무엇인가 한테 들어오지 말라 하고는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입구에서 이제 현관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있는 제 앞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뭐야? 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제 이마 중앙을 그 검지손으로 툭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질 하듯이. 그렇게 툭툭툭 치더래요. 그리고 제가 이 이후부터는 또 기억이 나거든요. 정신을 제가 또 차리고 보니까 그 아까 호랑이령 앞에 있던 여자가 제 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는 그 사이 기억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 하는데 그 여자가 야 정신 차리고 들어와 하더니 거실로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는
똘비 어머님한테 언니 물 좀 마시자 하는데 똘비 어머님이 이제 집안에 펼쳐져 있는 무구들이랑 부속품들을 둘러보시면서 이거 뭐냐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막 정신없이 난리를 치시니까 그 여자가 아니 언니 물 좀 마시자고 하면서 소리 좀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어머님도 뭔가 기운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온몸을 바르르 떠시면서 물을 가져왔고요. 똘비는 패닉이었는지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게만 있더라고요. 그 사이 선생님은 다시 이제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서는 그 시전자 앞으로 가서 죽일 듯하게 노력 보면서 너 뭐냐는 식으로 막 뭐라 하더라고. 그 여자가 근데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가명입니다. 지수가 누구야? 근데 걔는 다 타버려서 맛도 없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선생님이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가고 목을 조르더라고. 너 뭐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목을 정말 세게 조르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 어떠한 저항도 캑캑 소리도 안 내고요. 그냥 그 목 졸릴 때 나는 안 나오는 소리로 그냥 깨르르 웃기만 하더라. 일단 저랑 똘비 어머님이 선생님을 그 여자로부터 떨어뜨려 놨고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시는 똘비 어머님은 지인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뭐냐면서 막 물어보는데 그 여자는 한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한참 웃던 여자가 웃는 걸 멈추고는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똘비 어머님을 부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따르면 된다면서 어떤 고통과 시험도 그분을 믿고 따르면 다 괜찮다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되물으셨고요. 그 여자는 아니 언니 어떠한 고통도 시험도 예수님 하느님이 다 고쳐주신다며 그걸 보여준다고 나 전도시킨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된다 해서 내가 믿고 언니 따라간 거 아니냐고. 근데 저것들 뭐냐고. 고작 이딴 시험도 못 이겨내면서 그딴 말 내한테 뱉었냐면서 다시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여자한테 계속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는 선생님을 맡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여자의 말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이제 똘비는 똘순이랑 뚱이를 번갈아 흔들어 깨우고 있었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이제 그런 아수라장을 보면서 한참 웃고 있던 여자가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뭐라 불러야 되나? 라는 말에 딱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 여자가 계속 뭐라 불러야 돼? 점쟁이, 무당, 퇴마사, 선생님 이러면서 또 막 웃더라고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부를게. 저기 지수 언니라는데 이 지수가 선생님 그 예전에 화마 사건 때 나왔던 동생 이름이거든요. 실명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 언니 나랑 내기 하나 할래요? 하는데 마지막 내기 하나 할래요? 할 때는 앞에 장난 갖고 깔보는 듯한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정말 차가운 살기를 막 내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시 그러기가 올 뻔했는데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고 선생님도 이제 오셨고요. 느끼셨고 이제 심상치 않다 느끼셨는지 도발적 발언에도 평정심을 되찾고 무슨 얘기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술래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 언니를 보아하니까 지금 당장 내 목숨값으로는 하나밖에 못 데려갈 것 같아서 내가 저 핏덩이를 택겠어 딱 하는데 예? 그 말과 동시에 뚱이 위로 그 호랑이가 발을 딱 짚으면서 나타나더라고.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고. 근데 내가 저 핏덩이 하나는 꼭 데려간다. 근데 내가 지금 기회 주는 거라고. 나랑 내기에서 이기면 다 살릴 수 있고 근데 지면 내가 다 잡아먹을 거라고. 어쩔 거냐고 나랑 술래잡기 할래 하다가 아니 해야지 그러더니까 똘비가 그제서야 눈이 돌아가 버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미쳤냐면서 그대로 그 여자한테 달려가고 또 목을 막 조르더라고. 근데 저희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지금 뚱이 위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랑 선생님이랑 일제히 똘비한테 달려갔고요. 곧장 떼어낸 다음에 다급히 똘순이랑 어머니랑 똘비만 데리고 방 안에 집어 던지듯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방문 앞을 막고 사람들 막아서고요. 호랑이 발에 이제 밟혀 있는 뚱이와 그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뚱이가 안색이 파래지면서 헛기침을 막 하다가 이제는 막 컥컥컥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이랑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영의 모습이었고 기운에 짓눌려가지고
함부로 이제 나서지도 못했고요. 네. 이제 똘비랑 어머니만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뚱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똘비랑 어머님도. 그러면서 우리 뚱이 왜 저러냐고, 왜 안 비켜주냐고 좀 어찌 해봐라면서 한패냐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똘비는 저한테 주먹질이랑 발길질까지 했어요. 비켜라고, 우리 뚱이 왜 저러냐고, 애가 절이 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엄마 빨리 신고해라고, 경찰이랑 119에 신고해라고. 이제 그 말에 어머님은 핸드폰을 찾으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 여자는 그저 내게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깨알아서 웃고만 있더라고. 그렇게 대치하다가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똘비랑 어머니 뺨을 번갈아 가면서 사정없이 후리 갈기더라고요. 정신 차려라고, 저 여자 말 진짜라고, 당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 며칠 안에 뚱이는 데려갈 거라고. 니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도 보고도 안 믿기는 게 있다고 지금.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 믿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저 여자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서 그냥 신고한다면서 막 똘비가 다시 난리를 치더라고. 저한테 또 주먹질 발기질 하면서. 근데 제가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맞아가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화가 막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성이 또 풀어지면서 두 번째 블랙아웃이 오셨어요. 그때. 이때부터 또 선생님 시점인데 제가 눈빛이 싹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똘비 얼굴에 주먹 한 방을 사정없이 꽂아버리더래요, 제가. 그러니까 똘비는 맞고 억하는 소리와 함께 똘비랑 붙어있던 어머님이랑 뒤로 나뒹굴었고요. 예. 그런 두 모자를 쳐다보면서 제가 육두문자 날리면서 아, 먼발 사는 거 진짜 먹었네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냥 갑시다. 우리가 왜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도와주냐고. 근데 선생님은 보셨죠. 아, 기운에 홀렸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제 뺨도 사정없이 후리를 치면서 정신 똑바로 안 잡냐고 소리를 치셨고, 저도 그때 뭔가 번쩍하면서 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제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분명 방금 전까지 저한테 달려들고 있었던 똘비인데 바닥에서 얼굴 잡고 막 신음소리 내고, 어머님은 그런 똘비 안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가 안 돼가지고 더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신 안 차리냐고, 어디서 아직도 작가한테 홀려가지고 다니냐면서 막 호통 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에 아, 홀렸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대충 먼저 사과드리고 나중에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저는 그저 기분 나쁘게만 웃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뭔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가 뭔데? 저 집안이 결정을 해야지. 너희 집안이 저 집안 대신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쟤네들 설득이나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뭘 하면 뚱이가 확실히 어떻게든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방법은 정신을 놓고 있는 똘순이를 제외한 두 사람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똘비한테 똘비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든 해결할게. 더 이상 시간 지체되면 뚱이가 진짜 위험하다. 우리 믿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도 옆에서 상황 안 좋다. 맞다. 진짜 심각하다. 예. 그리고 어머님한테 믿으시는 쪽이 우리랑 다른 거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믿음이 가시냐고. 여지껏 일어났던 일 믿어지냐고. 그리고 아까 똘순이, 뚱이 행동 믿음 가시냐고. 설령 똘순이까지 한패라 치가지고 당신들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가지고 속인다 치자. 근데 아까 그 모습이 5살짜리 애가 보여줄 수 있는 연기겠냐고. 안 그러냐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는 곧장 믿겠다고 뭔가 심각성을 느꼈겠죠. 꼭 살려주셔야 한다고 애원하면서 부탁하는데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외우시더라고요. 예.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마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말만 듣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 기도만 올리시고요. 점점 더 크게 우시면서 기도만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묵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어머니 앞에 마주보면 무릎 꿇고요, 제가.
이제 묵주를 손에 쥔 채 어머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예.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만 악어로부터 구해주소서. 잘 읊으니까 어머니께서 뭔가 손에 잡히고 부당들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셔서 절 받는가 봐요. 예. 움찔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머니 표정이 너는 무당인데 왜 묵주를 손에 쥐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를 강하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다만 악에서부터 구해주소서 하는데 어머님도 그때서 뭔가 깨달으셨는가 봐요. 예. 제 손 안에 있던 어머님 손을 싹 빼시더니 반대로 제 손을 꽉 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읊으시면서 저랑 똑같이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믿어달라고 하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뭔가 힘들게 잡고 계셨던 정신이 놓이셨는가 봐요. 네. 그대로 이제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똘비도 대답이라 알았는지 절 보면서 끄덕였고요. 다시 이제 거실로 그 여자한테 가서 다들 동의했다. 더 보지 않았느냐. 내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진짜 술래잡기라고. 내가 날짜를 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일 네.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3일간 어떤 산에서 나만 찾으면 된다. 뭐 경찰이랑 와도 되고 수십 수백이 날 찾아와도 된다. 말 그대로 술래잡기다. 날 찾으면 이긴 것이고 못 찾으면 지는 거다. 뭐 안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꼭 간다고. 근데 만약 그 날짜 전에 날 찾으려고 하거나 찾아오거나 날 향한 무언가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난 그 즉시 뚱이 쟤 데려간다. 알겠냐 하더니 그 순간 뚱이 몸속으로 뭔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어디 산 이렇게 딱 말만 하고 호랑이령한테 가자 하더니 그대로 집 밖에 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뚱이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아지더니 컥컥거리는 것도 멈추면서 괜찮아지더니 잠에서 깬 것 마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꿈 꿨다면서 엄마 아빠 찾으면서 막 울기 시작했고 똘순이도 얼마 안 가서 정신 차렸고요. 집안 상태랑 저희 상태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서 물어보면서 뚱이를 케어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다들 있던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거친 숨 내쉬 몰아쉬면서 안정 취했고요. 한참을 안정 취하고 나서야 똘순이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똘순이가 난리 나죠. 어떤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예. 예, 힘들게 진정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똘비 어머님한테 저 여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3, 4년 전에 똘비 어머님이 이제 다른 교회들과 같이 밖에서 사람들한테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저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었고 자기가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거기 가면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냐 물어봤대요. 어머님은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다니셔도 된다. 하지만 자기는 이제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았다. 그냥 그저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전도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그 여자가 교회를 왔대요. 항상 너무 예의 발랐고요. 봉사활동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우연히 길에서 지나가다가 본 모습도 대부분이 마주쳤을 때 10중 8구는 리어카 끄신 노인분들 뒤에 가서 밀어드린다든지 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옆에서 케어해 주신다든지 쓰레기 줍는다든지 정말 그런 천사 같은 모습밖에 없었대요. 정말 선행의 아이콘이었대요. 예. 교회도 무슨 예배든지 다 나갔대요. 행사든 그냥 작은 예배든 해서 죄다 참여하고 올 때마다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로 친해져서 친자매 마냥 거의 매일을 만나다시피 지낸 사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점도 특이한 게 없었고 이상한 것 단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 그런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면서 하시다가 어머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안 되냐 다시 그러시길래 어머님 일단 신고하셔서 뭐라 하실 거냐 양박당해서 우리 죽게 생겼다 하실 거냐고. 예. 그 설령 만약에 일이 생겨서 뭐 누군가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해서 신고해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갔다 갔는데 어머님 이제 똘비나 똘순이네 사진이나 사주가 있고 저주의 흔적이 있다 치자 이게 처벌이 될 것 같냐고. 예, 말씀드리니까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잠시 이제 정막이 흐르다가 어머님께서 이사든 이민이든 가면 안 되냐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뚱이 몸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 봤다. 아.
아마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약속한 날 전에 뭔가 해서 저 여자가 우리가 술을 쓴 걸 안 달면 지금으로선 우리가 솔직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꼭 그날 우리가 차단해서 해결 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안정을 시키고요, 한참. 일단 기본적인 비방을 했어요. 그냥 작기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 댁으로 돌아갔고요. 약속한 날짜는 그날 약간 보름 정도 뒤였거든요. 다행히 그 사이 문제는 없었는데 분명 그 날짜가 촉박할 시기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똘비랑 똘순이네를 전부 약속 날짜 3일 전부터 선생님 댁에 머물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불러갖고 상황 설명을 했고 저랑 선생님 포함해서 총 24명이 약속한 산으로 가기로 하고 예. 준비를 했어요. 당일부터 이제 똘비 똘순이네에 혹시나 일어날 일을 대비한 준비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 00시가 되었고 술래잡기를 하기로 한 팀은 해당 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출발하고 2시간이 좀 지나서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미리 누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뚱이가 아프다고, 열이 39도 40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열제 먹였는데도 더 심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의 도착 다 해가지고 아마 연락 잘 안 될 거다. 약속한 3일까지는 아마 별일은 없을 거다. 꼭 해결보고 올 테니까 그 가족들 좀 잘 부탁한다 하니까 미리 누나가 잠시만 하더니 똘비가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도착해서 바쁘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죄송하다고, 연거푸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안 믿어지는 것 같대요. 근데 의지할 곳이 형님밖에 없다면서, 그분들밖에 없다면서 제발 잘 부탁한다 하길래 그저 알겠다고 기다려라 하고 끊고 이제 아내한테 연락해서 잘 다녀온다 하고요. 이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장비를 챙기고요. 4인 1조 6개 조로 야간조 3조, 주간조 3조로 편성을 했어요. 한 조당 한 명은 입산을 하시는 분들 입구에서 이제 3명 나머지 올라가고 한 명은 그 3명이 올라가는 입구에서 누가 올라가는지 망봐주시는 분이었고요. 그 사실상 3명에서 산을 퍼져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3인 3조로. 저는 야간조였고 야간조 평성은 1조에는 그 김민수 사건의 목사님 외 2명, 2조에는 저랑 돌자랑 또 다른 1명, 3조에는 선생님과 다른 2명, 그리고 각 팀에 한 명당 그 한 명은 이 산을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셨어요. 네. 무당이나 바라지 분들인데 웬만한 이 산의 10만이 분들보다 길을 더 잘하시는 분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6개 조로 펼쳐가지고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한쪽에서 올라가서 반대로 내려가는 식으로. 그러면서 못 찾으면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도망 다니면 어쩌냐 하겠는데 당연히 그냥 안 올라가죠. 입구에서부터 50m쯤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비방들 설치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입구에 한 명씩 제가 대기시켜뒀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사실상 3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등산객들이 좀 많은 산이었거든요. 그 산이. 예. 예, 해가 떴을 때는 사실상 좀 등산객인 척 하면서 그냥 훑어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발견해도 그냥 통보만 하고 모른 척 내려오기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주간조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주간에는 사실 저 같은 바라지 분들로만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첫날 새벽 3시쯤 등산을 시작했고요. 첫날은 정상을 찍고 반대로 내려가는데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내려가서 주간조와 바톤 터치를 하고 근처에 계시던 지인 무당분 댁으로 가서 재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이제 주간조도 아무 일 없어서 저희가 바톤 터치를 하고 오후 5시쯤 되어서 오후 5시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6시쯤부터 입산을 했거든요. 이제 3시간 정도 올라갔을까?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단체 보이스톡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1조에 이제 길잡이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2조, 3조 길잡이 저희 누구 어디다 10분 후에 연락 없으면 구조 부탁한다 하길래 알겠다 하고 저희는 이제 잠시 상해를 멈추고 혹시나 뭔가 일어날 상황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5분쯤 지났나?
1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조금 강한 상귀신이었다고. 다시 진행한다 말씀을 듣고 조이조와 3조도 다시 출발한다 말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렇게 또 1시간이 흘렀나? 또 1조 길잡이분이 여기 어디고 10분 후에 연락 없으면 지원 부탁한다 해서 다시 대기를 하는데 또 한 5분쯤 흘렀나? 또 다시 뭐 조금 강한 상귀신이었던 것 같다. 다시 올라간다 연락이 와서 저희도 다시 올라간다 연락을 하고 올라갔죠. 그러다 돌자가 갑자기 탁 멈춰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딱 보더니 입에 검지를 갖다 대요. 조용하라는 거죠.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적고 보여줘요. 내용이 이상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폰으로 뭐가? 이러니까 찾았다 말고는 무전하지 말자고 했는데 연락 온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찾은 것 같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도 모를 것 같냐고 하더니 잠시만 이렇게 하더니 돌자가 폰으로 2조 돌순입니다. 1조 3조 문제 없습니까? 특히 1조는 문제 없습니까? 이러니까 1조 목사님 목소리로 그래 돌순아 문제 없다 쓸데없는 거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1조로 정말 사정없이 뛰기 시작해요. 넘어지고 깨지고 막 어디 굴르고 다치고 해도 그냥 곧장 그대로 달렸어요. 1조 있는 대로. 왜냐면 돌자거든요. 돌순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돌자는 연락할 때 돌순입니다라 했거든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느꼈죠. 그래서 뛰면서 전 선생님한테 연락하니까 곧장 받으세요. 안다고 자기네들도 지금 가고 있다고. 너희가 더 가까우니까 빨리 가봐라고 하셔갖고 알겠다 하고 한참 뜁니다. 한참을 뛰다 보니까 저 멀리서 불이 보여요. 근데 바닥에서 보여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흘린 거다. 무슨 일 생긴 거다 싶어갖고 더욱더 뛰어가죠. 그러니까 후레쉬 랜턴 주위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길잡이 무당분이랑 다른 무당 한 분이 개고픔 울면서 몸을 베베 꼬고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온 곳을 보고는 산이를 막 가리켜요. 한참을 진정을 못 하시다가 벌벌벌 떠시면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아니다. 호랑이가 아니다. 침이다 하시더니 이윽고 목사님도 기절을 하세요. 저희 팀은 일단 사정없이 뛰었죠, 위로. 그때부터는 사실상 저희 조의 길잡이 분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위로만 뛰었고요. 나이가 좀 있으셨던 길잡이 분은 저희를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3조가 이제 저희를 찾을 수 있게 3조 방향으로 랜턴을 비추면서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여자였던 돌자도 아까부터 계속 뛰어오다가 넘어지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가지고 잠시 쉬자면서 그러는 거, 저도 어찌 보면 만병의 아이콘인데 제가 조금 쉬다 오라고 먼저 올라가겠다면서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뛰어가요. 침이다, 침이. 아, 침이? 네, 침이다 하더라고요. 침? 침이. 취미 할 때 침이요? 아니요, 치트키 할 때 치랑 만미 할 때 미. 아, 침이. 예, 이게 이 신이다, 치기다, 침이다 이런 또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예, 침이다. 네. 예. 예, 침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뛰어 올라가니까 돌자가 뒤에서 백모아 가지마라 소리 지르더라고요. 네 혼자 될 게 아니라고. 침이라고. 침이 망량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뭐 이러면서 저는 계속 뛰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임해망량 도깨비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도 그냥 사정없이 뛰었어요. 임해망량 알아요. 예. 제가 근데 그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심장 수술을 했고 기관지가 딱히 좋지 못했던 저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리고 저도 그 1조로 뛰어갈 때 사정없이 뛰었고 사정없이 넘어졌고요. 그리고 돌비님한테도 보여드렸지만 그 후에 병원 가보니까 그때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까지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적이 있다는 것처럼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처럼 사정없이 뛰어갔어요. 정말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주위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게 제 손을요, 얼굴 발 앞에 갖다 대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이게 산속이라도 달빛에 의해서라도 뭔가 보이는데 어느샌가 랜턴은 없어졌고 예.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이게 올드한데 클래식한 소리가 들립니다.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으흐흐 이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요. 예. 그런데 그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으흐흐가 점점 호랑이 그롤링처럼 으흐흐가 아니고 그르렁 소리처럼 바뀌더라고. 그래서 잘못했는데 이거 하는 그게 느끼는 순간부터 제 주위에도 딱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똘순이 집에서 느꼈던 기운이. 그러면서 그르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시 말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번에는 꼭꼭 숨어라가 아니었어요. 술래가 잡혔는데 잡은 사람이 없으면 잡힌 걸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술래가 잡혔는데 술래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웃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그르렁 소리가 들리고요. 나 이거 홀렸거나 당했다. 큰일 났다. 어쩌냐 하면서 일단 준비해간 비방들 전부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썼어요. 전부 다. 와. 했는데도 여전히 그 뒤로는 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게 점점 빨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제 주위로 점점점 다가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받아놓은 비방 중에 가장 강한 비방을 썼고요. 덤벼보라고 발악하는데 그냥 그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적이 막 흘러요. 그리고는 제 시야가 조금씩 돌아오는데 이게 홀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 뒷다리랑 꼬리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쳐다보는데 동물의 배 아래더라고요. 이거 죽었다.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묵주 잡고 무릎 꿇고 기도만 올렸어요. 그냥 진짜 처절한 기도였어요. 살려달라고. 뭐 주기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기도 올리는데 이제는 제 귀 바로 옆에서 엄청 천천히 약 올리듯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예.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진짜 뭐 주기도 뭐 기도 뭐 아무것도 뭐 광명지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도 상당히 많이 배웠고 많은 걸 외우고 있는데도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멈추면서 너 뭐냐? 너도 그쪽이야? 근데 왜 눈 안 떠? 눈 뜨면 나 잡는 거잖아. 왜 안 떠? 눈 떠봐 하는데 왠지 뜨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꾹 감고 계속 기도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기에 대고 계속 눈 떠봐라고. 술래 여기 있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다가 한참을 그렇게 약 올리다가 재미없다 하더니 갑자기 제 심장이 막 아파요. 네. 저는 심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네. 협심증 이런 거. 근데 이게 딱 엄청 심해지기 전에 뭐 심장마비 등 오기 전에 그런 고통 같더라고요. 끝났네. 살 맞았네. 그냥 저 진짜 속으로 딱 이 말했어요. 이랬어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있고 귀에서 옆에서는 계속 다시 꼭 숨으라 하면서 심장은 아파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첫 사연 때 기억나세요? 저 교통사고 날 때 노란빛. 예. 그 빛이 제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면서 그 빛이 확 밝혀주는데 그 사이로 할저씨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 한번 쓱 쓰다듬으시고는 고생했다 하시곤 전 그 뒤로 또 기억을 잃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고요. 정신을 좀 차리고 어찌된 거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3일 반이 지났대요. 이야. 그래서 3일 반 지났냐? 못 잡았는데 큰일 났다. 뚱이 어찌 됐냐 물어보니까 뚱이 괜찮대요. 선생님이 다 끝났다고. 그리고 선생님도 어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너 일어나면 물어봐야 된다고 오히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근데 오빠 조사 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길래 조사? 무슨 조사 이러니까 제가 발견된 데가 그 여자가 몸에 단 나무 앞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은 이제 저랑 같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이고요. 근데 제가 최초 목격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사받아야 할 거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치료받고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알리바이는 너무 정확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그 양박 사건 있죠. 그게 기록이 다 뭐 공유가 되는가 봐요. 조사받고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조사받았던 게 뜨다 보니까 알리바이는 정확한데 예. 저를 좀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사받는 쪽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지인 중에 법조계에 좀 일하는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알리바이 확실하고 그 사망 시간도 너랑 정말 대조될 게 없으면 한두 번이면 끝날 건데 왜 그러냐. 문제 있으면 자기들한테 연락해라 하고 일단 알겠다. 뭐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나와서 아직도 조사받고 있고요. 와. 다음 주에도 한번 가야 되고요. 예. 지금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치료랑 조사받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꿔요. 네. 그리고는 꿈에서 그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푹 하더라고요. 예.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덕분에 벗어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라지고 꿈에서 깼는데 깨자마자 할저씨한테 찾아가지고 물어봤죠. 어찌 된 거냐. 예. 제가 그 뒤로도 깨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항상 대답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이친이라 라고만 하시거든요. 지금 계속. 아, 예. 그리고는 요즘에는 또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는지. 예.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돌비님이랑 연락했을 때도 끝나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돌비님한테 연락드려서 이렇게 시청하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예. 그동안 계속 별일 없냐 이렇게 연락하면서 했는데 이게 끝나지 정말 안 된 건데 아직도 할저씨한테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못 들었는데 유추해보기로는 그 도깨비 이매망냥 이매망령, 예. 한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희관계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감기신 분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우연찮게 자기 의지 찾아서 뭔가 좀 떠나려고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시나요, 진짜. 근데 케이스는 뭐 좀 어째 뭐 끝에는 되게 흐지부지 끝나지만 어째 잘 풀리는 거니까요.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인데. 예. 와, 치매 하다가 이매망령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치미망량이라 했다. 그게 봄 발음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봄 발음이. 예.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 일을 하면서 이매망량 됐다고. 저도 그 후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미라고 했을 때는 치미가 뭐지 했는데 이매망령이라고 했을 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매망령이 뭔지. 예, 근데 그게 봄 발음이 찐 발음이 요즘 말로 치미망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매망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매망량. 예. 량이에요, 량. 예. 그거 검색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오늘 백묵님의 이야기, 저번 편과 이번 편 두 편으로 나눠준 이 이야기가 정말 또 백묵님의 이야기로 기억이 되고, 또 시들무에서도 계속 기억이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저승악신으로 등장해주셨을 때가 또 생각이 나요. 정말 오래됐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또 오래됐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네. 돌비님 10만도 전에 했을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귀신 이야기, 또 막 김민수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백묵님의 이야기가 정말 또 한 획을 그은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이런 나쁜 일에 연루가 되실 수도 있고, 힘든 일에 또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 또 귀족님들과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백묵님의 이야기, 지금 2부작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백묵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참여를 하시다가 또 참여를 못 하시다가, 참여를 하시다가 못 하시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 백묵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재생 목록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첫 편부터 한번 쭉 들어보심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